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부동산 3법 등으로 개정된 주택 세금에 대한 공부 중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국세청 안내 백문백답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관련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세법이 개정된 게 많아서 하나씩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책도 여러 권 사서 보고 또 여러 가지 내용 세무사님들이 올려놓은 내용 보고 공부도 하고 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했는데 사실 들을 때뿐이지 굉장히 어렵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백문백답으로 해서 주택세금 개정분에 대한 총정리를 해주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 설명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대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자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세무 상담을 하더라도요, 알고 상담하는 거랑 모르고 상담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양도하거나 집에 종부세 같은 게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또 전략을 하려면,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하나씩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정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준비한 것이니까요.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국세청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적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1번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판정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고요. 2021년 기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번입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서 일반 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번입니다. 부부가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세법 관련입니다. 법인은 주택을 6억 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 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번째는요.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법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됩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합산 배제 및 세액 공제 적용입니다.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 배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번은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 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총 2년에 대하여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9번입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 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 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 임대기간 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10번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죠. 세액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되고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 공제 미적용합니다. 11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2번입니다.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인데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경우죠. 13번 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 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 판정 방법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인데요. 종전주택이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 배제 요건을 판정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 관련인데요. 14번 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건설 임대주택을 장기 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건설 임대주택을 장기 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늘어났는데 의무 임대기간이 몇 년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지금 아파트를 장기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습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17번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됩니까?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8번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가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19번입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 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됩니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번입니다. 법인이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 6월 18일 이후 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번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한 경우 기존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 기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23번 아파트 이외의 장기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 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됩니까? 아파트 이외의 장기 매입 임대주택은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임대 의무기간 8년 또는 10년 이상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합산 배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됩니다. 24번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은 기존 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임대 의무 기간에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해야 합니까? 임대 의무 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유형인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기합산 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25번입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임대 의무 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2020년에는 합산이 배제가 됩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2020년 6월 1일 현재 시, 군,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이므로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배제됩니다. 26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아파트로 재개발, 재건축되어 재개발, 재건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합산 배제 경감받은 부동산세가 추징됩니까?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해 신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기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법인세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1번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이 5억 원이고 법인의 다른 소득 금액이 3억 원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표를 잘 봐야 됩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 이 양법인세를 합해서 1번 법인세와 2번 법인세를 합한 세출 금액 총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이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은 8억 원, 현행 8억 원일 때 20%, 그래서 1억 4천이고요. 똑같이 과세표준 8억 원이 20%일 때 개정해도 1억 4천이에요. 그래서 소득 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변함이 없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5억 원일 때 현재는 10%로 5천만 원을 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1억 4천하고 5천만 원을 하면 1억 9천만 원을 현행은 내는데요. 법인세를 개정된 거는 5억 원은 내 2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총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득세에 대한 1.4억, 1억 4천에 1억을 더하니까 2억 4천만 원을 내야 돼서 현행보다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고 법인세도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번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닙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되나 사택이나 일부 주택은 추가 세율에서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관련 주택 세금에 대한 개정 세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세금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 늘 세금책 새로 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에까지 부동산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법도 굉장히 많이 개정이 돼서 사실 세무사님들조차도 부동산 관련해서 하지 않으면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무상담을 받거나 할 때 도움이 알고 상담을 받는 거와 모르고 받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알고 내 재산을 지키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셨어도 구독하면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